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소방유체역학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김염래 교수입니다. 저는 약 한 30여 년간 소방 분야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또 학생들과 함께 가르쳤던 그러한 교수입니다. 하여간 우리 여러분들이 수강하는 여러분들이 소방유체역학에 대해서 그 개념과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공부하실 텐데, 이 소방유체역학에 관련해서 실은 이 강좌가 각 기업체에서 연수라든지 또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공부하실 수가 있고, 또 국가기술 자격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도 유용한 그러한 학문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소방유체역학의 기본부터 응용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방유체역학을 하기 위해서 소방유체역학의 과정 차례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 보면 소방유체역학의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목차가 나와 있는데 제1장에 보면 유체의 성질, 유체라는 것은 흐르는 그러한 물체를 유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체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한 성질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제3장에 보면 정수역학이라 그래서 유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을 정지된 상태에서 배우는 학문을 정수역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동수역학이 있습니다. 동수역학. 제4장인데 동수역학, 즉 유체가 움직일 때 그때 관련된 힘을 배우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이 소방에서는 우리가 화재를 진압을 하기 위해서 관로, 즉 배관에 유체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유체는 물이 되든 아니면 가스가 되든 이러한 물체를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을 하는데, 이와 같이 제5장에 보면 관로의 손실이 있습니다. 이 관로의 손실이라는 것은 배관 내에서 소화수가 흘러갈 때 아니면 우리가 화재를 진압하는 어떠한 물이라든지 가스가 흘러갈 때 관로에서 과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손실이 얼마만큼 발생이 되느냐라는 것을 배우는 것을 관로의 손실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6장을 보면 유체가 흘러갈 때 관로 내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힘이 미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관이 재질이 약하면 그 압에 의해서 파손될 우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운동량의 법칙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제7장에 보면 펌프가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그 소화수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물입니다. 물인데 이 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라는 것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이 펌프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펌프 방식을 제7장에 나오고 제8장에 보면 소방 배관이 나옵니다. 우리 국가 화재 안전 기준 내에서 이 소방 배관은 어떠한 배관을 써야 된다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제8장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제가 설명드렸듯이 제1장부터 제8장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소방유체역학은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끝날 때까지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보면 유체 성질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유체 성질. 자, 유체는 사실 이제 흐르는 물체를 유체라고 그러는데, 유체. 자, 유체의 성질인데요. 이 유체의 성질은 정의를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과연 유체를 무엇을 유체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자, 정의를 보면, 정의는 이 유체 자체는 흐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즉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유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체, 우리가 흐를 수 있죠, 그렇죠? 물 같은 액체, 또 기체, 즉 기체 가스 같은 것, 공기 같은 것,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흐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흐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소화수를 어디에 용기에 담아놓죠, 그렇죠? 우리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소화수 아니면 가스를 용기에 담아놔요. 그래서 흐를 수가 있고 용기에 담겨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유체라고 한다. 이러한 물질을 통틀어서 유체라고 정의하는데, 그럼 유체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뭐죠? 액체와 기체로 구분이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소방에 쓰는 우리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물질은 우리가 두 가지인데, 액체는 뭐죠? 간단히 얘기해서 물이 되겠죠, 그렇죠? 기체는 뭐 CO2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할로겐이라든지 이와 같이 가스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소방에서는 화재를 진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실은 유체는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이지만 힘을 받으면, 어떠한 것에 힘을 받으면은 저항을 하지 못하고 연속적으로 변형하는 물질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체는 힘을 받으면, 자, 힘을 받으면 우리가 이 소화수를 어디까지 펌프를 이용해서 저 옥내 소화전까지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스프링클 헤드까지 이렇게 보내줘요. 보내주게 되면 무엇에 의해서 힘을 가해주는 것이죠. 즉 소화수 물에 힘을 가해준다는 거죠. 즉 힘을 받으면 저항을 못해. 저항하지 못하고 연속적으로 어떻게 한다? 자꾸 변형이 되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즉 연속적으로 변형이 되는 거란 물질을 뭐 하시러 간다? 유체라 그런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뭐 유체의 정의를 이와 같이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하고, 우리가 유체 분류를 한번 보죠. 분류. 자, 분류를 보면, 자, 분류를 한번 보자. 자, 유체는 우리가 소방에서 쓰는 유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흐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유체는 우리가 압축성 유체와, 자, 압축성. 말 그대로 이 압축이라면 어떤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수축된다, 줄어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압축성 유체라고 그러는데, 자, 압축에 의해서 밀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힘을 가하면 압축에 의해서 부피가 뭐 줄어든다, 이런 얘기죠. 밀도 변화가 있다. 밀도 변화가 있는 것을 뭐라 그래? 압축성 유체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소방을 할 때 많이 쓰는 것이에요. 많이. 그래서 우리가 뭐 압축성 유체 아니면 뭐 비압축성 유체 이와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그럼 반대로 비압축성 유체는 뭘까? 비압축성 유체. 그럼 이것과 압축성과 어떻게 될까? 뭐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압축을 하게 되면 밀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밀도의 변화가 없는 것, 밀도의 변화가 없는 것을 비압축성, 즉 압축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밀도의 변화가 있는 것을 압축성 유체라고 한다.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유체는 압축이 될까 안 될까? 다 돼요. 그죠? 아주 작은 그러한 부피라도 압축이 된다, 이런 얘기. 근데 비압축성은
압축이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공기 같은 것, 이런 가스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떻게 될까? 압축이 쉽게 되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물 같은 것, 우리가 이제 이런 물 같은 소화수가 물을 쓰는데 물 같은 건 어떻게 될까? 압축은 되긴 되지만 어떻게 될까? 거의 아주 작은 양의 부피 변화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물 같은 것은 뭐야? 우리가 비압축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라든지 가스, 이와 같은 것은 압축성 유체라고 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분류해서 점성유체하고 비점성유체로 많이 쓰는데요. 자, 점성유체. 자, 이 점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점성이라고 그러죠? 이제 끈적끈적한 것을 우리가 점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점성이 크다 하면 끈적이는 성질이 크다, 이런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엔진 오일 같은 것, 이런 것도 어떻게 될까? 좀 끈적끈적하죠, 그렇죠? 뭐 참기름 같은 것도 끈적끈적하죠, 그렇죠? 이런 것은 뭐냐? 점성이 크다, 이런 얘기예요. 점성이.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어떻게 될까? 비점성. 비점성은 어떻게 돼? 끈적이는 성질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 운동 조건에 따라서 이 점성 유체는 이제 우리가 유체가 운동을 해요. 즉 소화수를, 화질을 진압하기 위해서 소화수를 옮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운동 조건에 따라, 자, 운동 조건에 따라서 점성의 변화가 무시할 수 없는 것. 점성이 변화가 어떻게 될까?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즉 뭐냐면 이 점성유체는 끈적이는 성질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비점성은 어떻게 될까? 운동 조건에 따라서 점성이 변화가 없는 것이다. 즉 변화가 있는 것이고, 이건 뭐야? 비점성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소방에 쓰는 것은 다 어떤 유체냐면 어떤 유체가 될까? 다 점성이 있는 것이에요. 점성이. 우리가 이제 소화수로 쓰는 물도 어떻게 될까? 점성이 있고, 또 CO2라든지 할로겐 화합물, 뭐 여러 가지 가스계도 어떻게 될까? 다 점성이 있어요. 그래서 점성이 없는 것을 비점성이라고 한다. 사실은 흘러가는 유체를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하면, 이와 같이 좀 전에 이와 같이 점성유체,